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무덤의 파묘를 둘러싼 내용입니다. 파묘의 사전적인 의미는 묘를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낸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기존의 무덤을 파묘하는 사연들은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을 파묘하게 된 한 집안의 이야기이며 그 집안에 속하여 과정을 지켜본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명절이나 제사 때 증조 할아버지의 묘지에 절을 올리러 자주 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조상들이 굉장히 털을 잘 잡아주셔서 한 가문이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집안이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문 자체에서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철저히 관리하고 또 존중해왔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우리 집은 1년에 제사가 12번은 된다, 이런 가문들이 있잖아요. 제사가 12번 되는 가문, 달마다 제사가 있는 가문, 그런 집안이었어요.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이었고, 사연자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배워왔었죠. 당연히 이런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왔고,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존중, 조상에 대한 존중, 이런 게 굉장히 큰 집안이었죠. 사연자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벌초에도 이제 가문의 규율에 따라서 참석을 하게 됐대요. 어느 날은 여느 때처럼 벌초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산소에 올라갔는데 모두 경악을 한 거죠. 벌초를 하려던 증조 할아버지의 묘에, 그 묘역이 있잖아요. 그 둥근 쪽, 묘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이쪽 부분에 낫이 꽂혀 있었대요. 조상의 묘의 정수리 부분에 이러한 낫이 그냥 꽂혀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동시에 이제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이잖아요. 조상의 묘에 여기에 이러한 낫이 이제 박혀 있었으니까 정말 이제 분노가 들끓었던 거죠. 그래서 벌초에 참석했던 집안 식구들이 펄쩍펄쩍 뛴 거죠. 누가 어떤 원한을 갖고서 이런 짓을 벌였나, 이게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도대체 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당시 이제 벌초 현장에는 없었지만 집안의 제일 어르신한테 급히 전화를 한 거죠. 송구스럽지만 지금 벌초를 왔는데 묘에 누가 낫을 꽂아놨다, 정수리에 낫을 지금 이렇게 막 꽂아놨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송구스럽지만 지금 수습을 하고 경찰에 어떻게 이제 알리겠다, 이런 전화였죠. 그런데 집안의 제일 큰 어르신이 굉장히 노여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한 어조로 굉장히 평소에 무서우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서도 흥분한 어조가 아닌 거죠.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일단 상황만 수습을 해라, 그 말인즉슨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도였대요. 그 말을 듣고서 당시 이제 벌초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어르신, 이것은 지켜볼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이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르신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집안의 어르신은 신고할 필요 없고 일단 상황만 수습해라. 집안의 큰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당시 이제 벌초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딱히 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낫이 꽂힌 무덤을 뽑고 상황을 수습하고 정리만 그렇게 했었대요. 당시 그날 무덤에 꽂혔던 낫을 빼고 대충 상황을 수습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안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날 이야기를 막 했대요. 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알리지 않는 것인가? 집안 큰 어르신의 대답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제 주변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집안의 어르신이 워낙 엄격한 분이라서 누구 하나 나서서 쉽게 그것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는 없었고, 그냥 좋지 않은 일이 굳이 동네방네 떠들 필요가 있냐 싶어서 그렇게 하셨겠지, 이제 추측 정도만 이제 다들 한 거죠. 문제는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 낫을 누가 꽂았는지는 당연히 모두가 알 수 없었죠. 그 일을 애초부터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의문스러운 일들이 주변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무덤에 꽂힌 낫을 뽑았던 집안의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그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으로부터 이 낫을 건네받아서 외딴 곳에 낫을 버렸던 또 다른 어르신이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원인 불명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을 하게 됐대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그날 벌초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연자분과 함께 갔던 사연자의 분의 아버지를 제외한다면 직접적으로 무덤에 꽂힌 낫을 잡거나 하는 행위와 같이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의문스럽게 하나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이런 저주나 미신 같은 걸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저주라면 제대로 저주가 내려진 거죠. 그도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다. 이게 미신과 저주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총대를 물고 그 무섭다던 엄격하다던 집안 큰 어르신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어르신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에도 어르신은 별다른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집안 친척들은 이 낫이 꽂혔고 이런 의문스러운 일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굿이라든가 무당을 불러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서로 머리를 맞대다가 그러한 결론이 났대요. 정말로 용한 무당이 있으니까 한서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그 무당을 불러서 낫이 꽂혔던 증조 할아버지의 묘를 찾아간 거죠. 증상을 이제 확인해 달라고 뭐가 보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무덤 앞에서 무당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벌 떨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왔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중얼거리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식구들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으니까 무당이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계속 이제 횡설수설한대요. 굉장히 무서운 것을 마주한 짐승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짐승처럼 보였대요. 참다 못한 집안 식구들이 도대체 뭘 봐서 그러냐고 아예 따지듯 물으니까 무당이 갑자기 개거폰을 물면서 자기가 이제 챙겨왔던 준비해왔던 것들을 모두 내팽개치고 후다닥 산을 내려가듯 도망을 간 거죠. 혼자서 이제 갑자기 막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보고서 집안 식구들이 의아해하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었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제 나중에 뒤늦게 무당이 전화가 와서 정말로 죄송하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번 차근차근 말해봐라 이러니까 이유라도 알려달라.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무당이 말하길 짧게 이유는 말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도저히 한마디도 뗄 수가 없다. 이 일에 대해선 절대 입을 다물어야겠다. 함구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자기도 살자. 이해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래요. 무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 어떻게 저렇게 그들이라고 하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단 한마디도 쉽게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인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 다른 무당을 불러봐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용하다는 또 다른 무당을 불러드립니다. 용한 또 다른 무당. 제2의 무당이죠. 그런데 이 무당도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묘지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한마디도 쉽게 말을 못 꺼낼 정도로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거 심상치가 않다. 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그 무당은 드디어 그들이 찾아왔다. 오랫동안 헤매던 그들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선 이 묘지를 절대 공경하고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숭배하고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무지한 너희들이 직접 찾으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해서 자기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대요. 여태까지 무지했었던 이놈들이 직접 그 이유를 찾아야만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집안의 제일 큰 어르신한테 모두 우르르 몰려가서 따져 물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제서야 그 어르신이 말을 하더래요. 그 중조 할아버지가 사실은 친일파였다는 것이었죠. 매국노였다. 하지만 그 덕택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을 듣고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대요. 구태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런 걸 이제 묻지도 않기도 했지만 친일파였다는 사실은 모두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충격적이고 배신감도 들고 허무하기도 했지만 누군가 낫을 꽂았고 저주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당들이 말하는 그들은 일제감정기 시절 친일파들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한 영가이지 않을까 추측을 한대요. 누구 하나 정확히 말하진 않아서 애초에 정확한 건 없었지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었고 결국 집안 전체 회의를 통해서 무덤을 파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